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볼 거냐면, 자, 5단원과 6단원에 있는 소단원 문제풀이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를 풀 때, 자, 문제 꼼꼼한 부분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아이디어 있죠. 자, 핵심적인 아이디어 보고 정답 확인만 하고서 넘기는 걸로 할게요. 됐나요?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극값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극값 계산할 때 우리 뭐 하는지 기억날까요? 그쵸? 자, 미분을 해서, 자, f'x가 자, 0이 되는, 자, x값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거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정리해 보고서 같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미분이죠. 자, f'x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여기는 x제곱 되는 거 기억날까요? 자, 여기 있는 3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여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사라지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니까, 자, 인수분해 했을 때 x-3과 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를 찾아보고 싶어요. 자, 도함수가 0이 되려면, 자, 앞에 있는 인수에서 x가 3이 되거나 뒤에 있는 인수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일 때를 살펴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3차 함수 중에서도 최고차항이, 자, 최고차항이 양수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자, 여기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자, 두 개가 있을 때에는 그래프의 형태가,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 자, 여기서랑 여기서, 자,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축 보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x값이 언제일 때죠? 그렇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 자, 여기서는 x값이 3일 때죠. 맞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 각각 대입하면, 자,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랑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자, 그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자,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게 되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계산해보시면 3분의 8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f3도 계산해볼게요. 자, f3 계산해보면, 자, 여기 9가 되고 여기 9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극대값이고 여기 있는 값이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극대값은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자, 극소값은, 자,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이 보면, 자, 여기 있는 4차 함수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 계산해주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12로 묶을 거예요. 자, 12로 묶어주게 되면, 자, 12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 보이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뭘 써줄 거냐면 조립제법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제법을 써주기 위해서 뭐 해줄 거냐면, 자,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도대체 대입해줘야 되냐? 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먼저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해 주게 되면은 1 빼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값이 0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 조립제법 썼을 때, 자, 여기 있는 개수들 앞으로 다 뺐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까지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왼쪽 위에다가 뭘 쓰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자, 이 값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1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 내려주고, 1, 두 개 곱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음 두 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반드시 0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식은 x-1과, 자, 여기에 있는 식 그대로 정리해주게 되면, 자, 이거를 좀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 그대로 써주게 되면, x제곱, x 상수, 이렇게 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x-1과, 자, 뒤에 있는 부분 인수분해가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려면, 자, 여기 앞에서 x가 1이 되거나, 자, 여기서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됐네요? 자, 여기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고 1 지나고 2도 지나죠.
자, 여기 2도 지나죠. 자, 이렇게 지나면서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자, 지금은 뭘 그린 거냐면 바로 F'을 그린 겁니다. 자, 도함수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자,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냐면 자,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극소가 되고요. 자, 여기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호를 봤을 때 플러스죠. 자, 그럼 여기는 극대가 됩니다. 자, 1을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됐죠. 자, 그럼 여기는 다시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극소, 극대, 극소가 되려면 자,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 뭐냐면 자, F-1과 F 플러스 2값. 자, 이 값을 대입해 주면 이 값이 지금 극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극소값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1을 대입해줘요. F1을 계산해 주시면 이때가 극대값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1, 2에서 증가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때 A 값의 범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미분을 해보게 될 텐데 자, 미분했을 때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간단한 모형만 볼게요. 자, 그러면 3차를 미분하니까 당연히 2차가 나오겠죠. 자, 2차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최고차항이 지금 음수잖아요. 그쵸? 자,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그래프의 간단한 모양을 그려주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일 거냐면 자, X값에 대해서 자, 닫힌 구간이 1과 2일 때 자, 이때 증가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닫힌 구간이.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이쪽 왼쪽 끝에 있는 이 부분과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즉 X축과 만나는 자, 이쪽에 있는 X 좌표가 1과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거 뭐냐면 자, X값이 1일 때 값을 봤을 때는 자, 여기 함수값을 볼게요. 자, 함수값이 양수이거나 아니면 여기도 가능하죠. 자, 0도 가능합니다. 자, 2를 보게 됐을 때 자, 여기 X값이 2일 때 자, 여기서 함수값을 보면 양수이거나 아니면 자, 0도 가능합니다.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자, F'1과 자, F'1은 0 이상이고 F'2도 0 이상이라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답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나오는 값은 자, A가 1 이상이거나 A가 8 이상이 나올 거예요. 여기 각각에 대해서. 자, 따라서 이 두 개를 정리해 주면 A 값은 8 이상이 된다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비교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럴 때 K값을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이 지금 둘 다 존재하죠. 자, 그럼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형태나 자, 이렇게 되는 형태 총 3가지가 있다 했었죠. 자, 근데 극대랑 극소가 동시에 존재하려면 바로 자, 이 부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이 내용만 해당이 돼요. 이 그래프만.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내용을 제외시켜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 그래프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생각해 줄 거냐? 자,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에서 지금 어떤 차이를 갖냐? 여기는 지금 양수값을 갖겠죠. 여기는 음수값을 갖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절대값은 같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의 지금 X값을 찾아주고 여기서의 X값을 찾아주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쵸?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F'X를 계산해 주게 되면 자, 도함수 계산하면 3X제곱 자, 여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6X 자, 여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9가 돼요. 맞네요? 자, 3으로 묶어줘서 계산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인수분 해주니까 3에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이 되는 거 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X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3이랑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F-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F-1 계산해 보니까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 되고 여기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5가 돼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3도 계산해 볼게요. 자, F3 계산해 보니까 자, 여기 27, 마이너스 27 두 개 사라지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7 플러스 K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K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여기 두 개에서 값을 봤을 때, 자,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양의 값을 갖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갖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근데 여기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음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같다라는 걸 좀 써볼게요. 자,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F-1과, 자, 그 다음에 F3의 부호를 바꾼 것이 지금 같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5 플러스 K랑,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 부호 바꿔주면 27-K가 되죠. 자,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로 얻을 수 있는 값은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극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극소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3차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미분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값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디어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미분해주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극대랑 극소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미분하고 나서 2차 함수를 그려주면은 당연히 두 개의 근을 갖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있는 값을 편의상 알파, 여기 있는 값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부호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이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 플러스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극대가 되는 거고요. 자, 베타를 기준으로 왼쪽을 봤을 때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극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호는 둘 다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극대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죠. 자,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자, 지금 여기, 자,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1을 작게 한번 여기 표시해 볼게요. 자, 1은,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거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극소죠. 즉, x가 지금 베타 값일 때 극소 값을 갖죠.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베타보다 지금 더 작게 되겠죠.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F'-2는 자,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자, 이 값은 0보다 작게 됩니다. 됐네요? 자, 여기 있는 두 개씩을 정리해 주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보면, 자, A 값은 1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게 된다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있는 아이디어, 특히 이 부분 있죠? 자, 여기 쓰는 아이디어는 자주 쓰이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x가 5일 때 극대고 x가 9일 때 극소값을 가질 때, 자, 그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좀 포인트로 둘 건 뭐냐면,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계산할 때에는, 자, 우리는 y축 평행이동을, 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자,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개 차이가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자, 그 상태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요. 평행이동할 때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평행이동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상수항에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자, 상수항 영향이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가 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몇 가지로, 풀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자, 첫 번째 풀이는 가장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볼게요. 자, 가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어떻게 볼 거냐? 자, 여기 있는 3차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두고서, 자, 이것을, 자, x세제곱, 자,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여기서 지금 미분을 해서, 자,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F'X를 계산해 주게 되면, 자, 3X 제곱 플러스, 자, 2AX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도함수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값이 뭐가 되냐면 5가 될 거고, 여기서의 값이 9가 되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죠. 되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자, 5를 대입했을 때 도함수는 0이 되고요. 자, 9를 대입했을 때 또 0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자, F'O랑, 자, 그 다음 F', 자, 9를 대입했을 때 둘 다 0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도함수에다 0 대입하면, 자, 이런 식이 나오고, 도함수에 9를 대입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자, 미지수 2개고, 식이 2개 있죠? 자, 그러면 이 2개 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A 값과 B 값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천천히. 자, 그러면 우리는 A랑 B를 찾았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줘요. 자, 대입해주니까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1x제곱 플러스 135x 플러스 c까지 나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계산하죠. 자, 그러니까 F5랑 F9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차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각각 계산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요. 자, 따라서 두 개 차이를 계산하면 32가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있는 C가 있어도 두 개가 서로 사라지게 되죠. 차이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의 C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더 간단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최고차항이 1이니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해주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뭘로 바뀌냐면 3으로 바뀌죠. 자, 이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여기 있는 도함수를, 자, 도함수를 계산해 줄 건데 최고차항이 3인 거를 유지해 준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자, x가 5일 때 극대고 x가 9일 때 극소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F'5는 0이 되고요. 자, F'9는, 자, 이 값도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이 사실도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도함수에서 5 대입했을 때 0이고 9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당연히 x-5랑, 자, x-9가 인수로 갖는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3x 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42x, 자,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45에다 3 곱하니까 플러스 13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도함수를 좀 빠르게 계산한 거예요, 미리. 자, 그럼 도함수를 알고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죠? 원래 있었던 함수 구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원래 있었던 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였죠? 당연히 부정적 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부정적 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 분을 해보게 되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식 정리해주니까 x세제곱,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자, 적분해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21x 제곱, 자, 여기 적분해주니까 플러스 135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자, 우리가 계산했던 이 식과 똑같이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또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F5랑, 자, F9의 값을 다 계산해 줘서 차이를 계산해 주시면 똑같이 3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단원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1쪽에 있는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 문제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건데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자, 우리가 생각해 줄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극값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양끝점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것이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이 최소값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극값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양끝점도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 값을 대입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자, 시간 관계상 미분은 그냥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미분해 주게 되면, 자, 도함수가 여기 되려면 앞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x값이 3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자, 도함수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근이 두 개를 갖게 되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 줄 건 뭐냐면 자, f-1과 자, f3 찾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 양끝점, 자, f4. 자, 이 네 가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맞나요? 자, 여기가 지금 그 값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두 개가 지금 양끝점을 찾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다 계산해봤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바로 마이너스 20이죠. 자,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자, 플러스 10이죠. 자,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자,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함수, 도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자, 이런 형태로 나왔죠.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예요. 자, 일단 음수가 나왔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지금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자, 도함수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0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을 지나게 되죠. 자, 지금 여기 x가 0이 되려면 자, 여기가 0이거나 자, 뒤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려면 x가 1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볼 텐데 자, 1일 때는 바로 중근을 가져요. 자, 중근을 가질 때는 선생님이 뭐라 했었냐면 바로 스쳐 지나간다 했었죠. 자, 뭘 스쳐 지나가냐면 바로 x축에서 스쳐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x축을 1에서 스쳐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될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증가, 감소, 감소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 1일 때는 감소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자,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여기서는 그 값이 아닙니다. 자, 그 값이 아니고 그 값으로 갖는 것은 자, 0을 고려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해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일단 F0 찾아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양끝 값은 뭐냐면 0과 2였죠. 자, 그래서 F2까지도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F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그 값인 동시에 자, 양끝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2는 뭘 찾아준 거냐면 양끝 값을 찾아준 겁니다. 됐죠? 자, 이 0과 2를 각각 대입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큰 게 최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예요. 자, 가장 큰 게 여기니까 여기서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닫힌 구간에서 fx가 이렇게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5라고 주어져 있을 때 a 값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함수 구해놨어요.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을 보면 0과 2가 되겠죠. 자, 근데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x값이 0일 때고 여기가 x값이 2일 때예요. 맞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2와 2일 때까지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자, F0과 자, F2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F-2까지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 각각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계산해 봤으면 이런 형태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고려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은 고려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만 봐서도 자, 여기서 지금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자, 0일 때에는 절대로 최소값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고려해 주지 않고 2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해서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어떤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마이너스 40 플러스 a가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자, a 값은 5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4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함수가 주어져 있고 자,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을 찾으라 했죠. 자, 사각형은 바로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식을 만들기 가장 편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로 두는 게 제일 편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어떻게 되죠? 자, 높이는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2-x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자, 뭐라 둘 거냐면은, 자, 여기 이 작은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자, 2 곱하기, 자, X 곱하기 12-X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자, 2로 그냥 묶을게요. 자, 2로 묶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2의, 자, X가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S'을 계산해주게 되면, 자, 여기 마이너스도 그냥 뺄게요. 자, 마이너스 2를 뺀 다음에, 자, X, 3X의 제곱.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뺀 다음에 미분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6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 X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2를 선택할 겁니다. 됐죠? 자, X 대신에 2를 선택해주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S에 2를 계산해주시면 끝나요. 됐죠? 자, 계산해주게 되면, 자, 2 곱하기 2니까 4 곱하기, 자,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자, 12-4가 되죠.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의 최대값은 3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자, 그 다음 높이를 합했을 때 40으로 일정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됐을 때, 자, 그때의 농구장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자, 그때의 농구장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 뭐냐면, 원기둥만 볼 거예요. 위에 있는, 자, 반 형태로 되어 있는 반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밑에 쪽에 있는 원기둥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R이라고 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뭐가 되죠?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45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45-X를 해주면 두 개 더했을 때 45로 일정해지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부피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자, Vx라는 것을 뭘로 둘 거냐면, 자, 여기 밑면의 넓이 어떻게 되죠? 자, 밑면의 넓이는, 자,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x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밑면입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냐면 45-x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높이예요. 자, 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찾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할 건데 식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45에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죠. 자, 그 상태에서 파이로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맞나요? 그럼 굳이 파이 전개 안 하고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미분해주게 되면 90x, 그쵸? 자, 여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미분했을 때 이것씩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3과 x로 묶을 수 있죠. 그럼 3파이 x라는 걸로 묶어주게 되면, 자, 앞에는 30x가 되죠. 아니, 30이 되죠. 자, 뒤에는 뭐가 되냐면 x가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분했을 때, 자, 0이 되려면 여기가 0이거나, 자, 여기가 30이면 되겠죠, x가. 맞나요? 자, 근데 우리는 0을 당연히 고려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30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구했던 30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반구 형태까지도 다 더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농구장, 자, 부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농구장의 부피를 보게 되면 뭘로 쓸 거냐면 위에 있는 거, 여기는 원기둥이에요. 자, 이것은 원기둥입니다. 자, 원기둥은 파이에 x제곱 곱하기 45-x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뭘 더할 거냐면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반지름이 x죠. 자, 그러면 자,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여기는 x 세제곱으로 써주시면 되죠. 자, 거기다가 지금 뭐 할 거냐면 2분의 1로 나눠줄 겁니다. 부피를. 그쵸? 자, 그럼 여기 두 개를 약분해주게 되니까 3분의 2가 돼요. 됐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계산할 거냐면 여기 있는 30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3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30을 대입하게 됐을 때, 자, 여기서 파이 곱하기, 자, 여기 대입했을 때 30 곱하기 30이죠. 자, 여기다 대입하니까 15가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3분의 1에 3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3분의 2파이라고 쓸까요? 자, 3분의 2파이를 쓰고 나서 자,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자, 30 곱하기 30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쓰는지 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30 묶어줄 거고요. 자, 공통으로 파이도 묶어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900파이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란색 부분만 보면 여기는 15가 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10과 여기 있는 2를 곱해주면 여기는 20이 남아요. 이해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게 되면 900파이에다가 그쵸? 900파이에다가 여기 있는 15 자, 그 다음 여기서 더했던 20을 같이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즉 무슨 말이냐? 최종적으로 부피는 900파이에다가 곱하기 35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31,500파이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